안녕하세요. 송상케미TV입니다. 자, 3월 11일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HLB 그룹주들이 좀 밀렸죠. 자, HLB 제약이 좀 올라가고 HLB 파워가 좀 급등해졌는데 HLB나 HLB 생명과학은 역시나 좀 밀렸고 장기적으로 추세를 유지해주거나 중기적으로 추세를 돌려놔야 되는 이 5주선 같은 자리들을 회복해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역시 아직은 추세가 좀 지지부진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장중에 좋은 뉴스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제 반응해주지 못하고 있고, 자, 이렇게 미국의 에보트와 95억 원 규모의 검체 도구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게 2020년도 기준으로 보면 매출의 한 17%를 차지하는 굉장히 큰 매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장중에 어떤 크게 호재로 작용하거나 자, 이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FA에 얼마 전에 흡수 합병을 했고, 이게 바로 HLB 헬스케어 사업부로 편입이 됐죠. HLB 헬스케어 사업부는 실질적으로 매출이 꽤 좋아요. 2019년 87억 원, 2020년 600억 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러한 매출에 대한 효과가 전혀 HLB에 잡히지 않고 있고, 이제 FA가 본격적으로 매출이 좀 적용이 되면 실질적으로 재물을 봤을 때 한 1000억 정도의 영업 적자를 냈다고 공시를 하고 있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적자 폭이 계속 좀 꽤 커지고 있죠. 이렇게 989억, 거의 1000억 가까이 되는데, FA의 인수라든가 노터스의 인수 합병이 결국 연결 기존 재무제표 기준상 HLB에 좋은 효과를 줄 수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뉴스에도 불구하고 항상 가장 빨리 앞서서 주가에 반응하려면 바로 추세와 수급인데, 전체적으로 추세가 아직은 우하향 중이죠. 자, 월봉에서 보게 되면 월봉에서 아직도 추세는 우하향인데, 그나마 좀 다행인 게 이전 저점을 지켜주고 있어요. 전월의 저점을 이탈했을 때 굉장히 위험하긴 한데, 오늘 꼬리를 달면서 지켜줬고, 자, 5주선 돌파 안착을 해주지 못하고 있죠. 이게 리스크예요. 이제 추세를 좀 돌려놔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걱정이고, 투자자매의 동향 잠깐 살펴보면, 자, 외국인들이 또 매도세가 나왔고, 기관은 약간 매수해주는 입장인데, 지금, 아까 장중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래량이 크게 터지지 않는 이상 지금의 수급은 커다란 의미는 없어요. 자, 오늘은 보면 최저 거래를 보였죠. 그래도 50만 주, 40만 주 보이던 이 거래량이 오늘 거의 30만 주 가까이 거래가 되면서 굉장히 낮은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상황을 잠깐 볼까요? 공매도를 보면 10%대 줄지 않죠. 공매도도 여전히 굉장히 극심하게 괴롭히고 있고, HLB가 나쁘거나 이렇다기보다는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공매도도 굉장히 센 편이고, 자, HLB 생명과학의 주가도 보면 장기적으로 월봉에 다시 추세가 우하향이기 때문에 엄연히 시간이 걸리는 게 맞고, 자, 주봉에서도 전혀 중기 추세인 5선을 회복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만한 건, 이 주봉에서 중기 추세 못 들려놓지만 그래도 다중바닥을 잘 그려놓는 어느 정도는 지금 바닥 따지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이 점이 좀 다행인데, 역시나 많이 밀려있고 추세가 상향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오늘 거래량이 굉장히 작죠. 지금 지금 최저 거래량, 근간의 거래량 중에 거의 최저 거래량을 찍을 정도로 주가에 대한 관심들이 크게 없는 게 사실이고,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월봉에서의 이치가 엄청 낮기 때문에 물론 믿고 기다리면 이전 저점들은 회복해 줄 것 같긴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꽤 걸려 보이는 게 맞습니다. 가장 걱정이 되는 넥스 사이언스를 아까 장중에도 좀 말씀드렸는데, 20개월 이탈하면 굉장히 위험해져요. 지금 자리가 거의 14,300원대를 찍었기 때문에, 물론 월봉이라는 게 이제 한 달이 다 지나봐야 완성이 되는 거지만 일단 애초에 깨면 위험하고, 자, 중기 추세인 주봉에서도 저번 주 5선 깼을 때가 제가 위험하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추세가 다시 우하향이 됐습니다. 오늘도 이 회복해주지 못하고 있고, 자, 일봉에서 보게 되면 역시 다시 한번 이 240여 밑에서 다중바닥 그리는 모습인데, 이전 저점을 이탈하는 순간이 바로 월봉에서 20개월 선을 추가로 이탈하는 순간이라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예전에 HLB 제약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개월 선을 깬다는 얘기는 추세가 하향이 되는 거고, 매수세가 붙지 않기 때문에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맞는 대응은 좀 필요해 보이는데, 물론 구독자분들의 계좌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손절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주식을 지켜보면 20개월 선을 이탈했을 때 추세의 우하향이 될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점은 꼭 조심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매의 동향을 잠깐 살펴보면, 자, 외국이 살짝 매수해졌는데 이 의미가 없어요. 지금 거래량이 많이 실리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이 요새 좀 사는데 왜 안 올라가지? 이렇게 할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거래량이 거의 지금 초토화되어 있는 거죠.
많이 없고, 일단 장기적인 추세를 지켜주는 월봉에서 20개월 선을 지켜주는 자리가 무척 중요하죠. HLB 제약이 그나마 살짝 반등해 줬는데, 역시 뭐 어디 오갈 데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떨어져 있어요. 이게 이제 이전 저점 자리인데, 예전에 전 고점들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갭도 지금 메꾸는 상태죠, 이렇게. 물론 이제 이 자리를 깨게 되면 뭐 거의 대바닥권 크게 무너지지만, 아직은 지켜주고 있습니다. 주봉에서 5주선위에는 몰로다를 샀는데, 자, 월요일 날 지금 5주선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고 출발선 자체가 이 HLB 제약 같은 경우는 5주선 위에 있을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러면 다음 주부터 어느 정도는 턴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살짝 기대해 볼만 합니다. 숫자매 동향을 볼까요? 자, 외국인 기관이 좀 사긴 했는데 역시 뭐 원체 거래량들이 약해서 큰 의미는 없는데 어쨌거나 5주선이 5에 향하는 와중에 다음 주에 좀만 올라가면 바로 5주선을 올라타는 이런 상황이 되고 일봉에서도 꽤 이제 엄청나게 오랫동안 지금 바닥바닥 그리고 있죠. 이렇게 240선을 깨놓고 굉장히 오랫동안 바닥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그만 돌아갈 만한 위치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가져봐요. 너무 많이 밀렸어요. 지금 사실은 HLB나 HLB 생명과학도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주식이 돌아나가려면 이 추세가 좀 필요한데 추세 전환과 턴이 필요해요. 우리가 돌아나갈 만한 추세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역시 다음 주에도 또 5선 이렇게 떨어지겠죠. 대단한 거죠. 지금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주가도 참 드문 경우인데 막 떨어졌다가 이렇게 돌아나가기도 하는데 어제 징글맞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제약바이오 전체가 웬만하면 다 그렇고 자 HLB 테라퓨틱스도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월봉에서 보게 되면 5개월선을 하회하고 있는데 오늘 주봉에서 5선을 지켜주기 바랬는데 살짝 깼습니다. 깨면 다음 주에 5선을 돌려놓지 못하면 이렇게 이전 저점까지 밀릴 수 있어요. 이 얘기는 HLB 테라퓨틱스의 주가가 앞으로 크게 나빠진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추후에 하락이 예상이 되고 단지 일봉에서 대응할 때 이렇게 241선 기준으로 깨지 않아야 돼요. 이 자리가 오늘 생명선을 지켜준 21선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은 자리 선상에서 보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자, 노터스가 보합권에서 끝났죠. 유일하게 이제 HLB 그룹주들 중에 이번에 인수된 친구들 중에는 유일하게 이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고, 자, 주봉에서도 보면 5주선이 이쁘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추세가 5주선이 잘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래야 다음 주에도 기대를 할 수 있는데 5주선이 못 올려놓으면 추세가 깨지죠. 근데 아직은 이렇게 추세를 잘 지켜주고 있어서 다음 주에 추세 후 상향을 기대할 만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수 밀렸을 때 이렇게 21선 잘 지켜주고 돌아나가는 자리라 전체적으로 상황은 노터스가 좀 괜찮고, 자, HLB 파워는 제가 전역적으로 박스권에 있다고 그랬죠. 이 친구는 월봉에서 물론 20개선 깨긴 했지만 1450원대에서 1470원대 매수해 놓으면 항상 이렇게 한두 번 급등해요. 자, 주봉에서 보면 자, 5주선 20선을 돌려놓는 추세의 턴이 이루어졌고 이게 HLB나 HLB 생명과학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일봉에서 보게 되면 자, 이렇게 거래량이 또 들어왔습니다. 확실히 앞전에 거래량이 들어온 종목은 눌림목을 줘서 이전 거래량 밑에 있다? 누군가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끌어올렸는데 이 자리가 다시 왔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매집한다는 게 되기 때문에 오늘 급등을 했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순간 16% 갔다 왔죠. 그러니까 HLB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HLB 파워는 1450원대에서 이렇게 1470원대 매수해 놓으면 이전 저점 이탈하지 않는 한 반드시 급등하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수익을 줄 수 있고 다시 거래량 터지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역시나 눌림목을 한두 번 주게 되면 이 친구는 다음 주에 또 한 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좋은 위치에 와 있습니다. 제가 HLB나 HLB 생명과학이 왜 거래량이 터져야 된다고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냐면 바로 HLB 파워처럼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눌림목 줄 수는 있지만 다시 한번 우상향 기조가 유지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HLB 파워처럼 HLB나 HLB 생명과학도 최소한 이 앞에 있는 물량을 잡아먹는 거래량이 수반이 되는 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들어오지 않을 때까지는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 보이는 게 맞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지수 시간별 추세 동향을 보면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 많은 양을 매도하고 있죠. 이 물량을 거의 개인이 매수하고 있는데 개인들의 매도세가 나오지 않아요. 자, 코닥 시장 보게 되면 외인이 이제 홀로 매도하고 기관과 개인이 양매수세가 있었는데 거래량 거래대금이 엄청 많은 건 아니고 코스피 시장에서 너무 많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금 외국인들 매도세가 며칠째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좀 많이 지수가 좀 불안불안한데 이럴 때일수록 막 신용무이수 쓰지 말고 간단하게 좀 현금화 시켜놓고 현금화하고 또 좀 방망이를 짧게 잡고 가는 이렇게 대응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저녁 9시에 실방 또 진행될 예정이니까 그때 좀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